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 막 500만 원인가 600만 원 들어가는 그 분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올려드렸었는데, 이분도 지금 거의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형제 부양 의무 포기할 방법 없나요? 60대 남자 형제이고 제 남동생이랍니다. 이혼했고 자식도 아버지 부양 의무 포기한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받으며 살고 있고 약간의 장애가 있어 장애수당도 조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직업 없고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며 4, 5년 전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 실려갔고 입원한 적 있었습니다. 그때도 형제 자매들이 돈 모아 치료비 내줬고 얼마 전에 또 술 먹고 쓰러졌다는 119 구급대원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었는데 난동, 욕설 등 난리쳐서 병원에서 손발 묶어놓기까지 했고 욕설하고 소리쳐서 의사가 진정제 주사까지 몇 번 투약할 정도였다. 이게 뭐냐 코끼리 주사 놓는 그런 거예요. 퇴원 후에는 요양병원 입원해서 몇 달 동안 알코올 중독 치료해야 한다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간병인도 겨우 구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난동 부리니 힘들다고 간병인이 힘들어했습니다. 간병비 하루에 15만 원씩 한 달 450입니다. 지난번은 500 들어갔다 했던 것 같아요. 가입한 보험도 없어서 지금 형제 자매들끼리 돈 모아서 병원비, 간병비 냈고 요양병원 입원해도 간병인 옆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폭력적인 것 때문에 누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각종 검사비, 병원비, 간병비 뭐 다 감당해야 되는데 구청에도 문의해보고 보험사에도 문의해봤는데 지원받는 돈이 너무 적고 실비보험 적용도 안 되는 검사가 많았습니다. 이러니 형제들도 하나씩 다 포기하고 연락 끊어버리고 간병인은 저한테 계속 연락 옵니다.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제 자식들도 삼촌이랑 연 끊으라고 난리입니다. 남동생이 쓰러지거나 무슨 일 생기면 병원이고 구급대원이고 구청이고 간병인이고 다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제가 거부할 방법은 없나요? 형제 부양 의무 너무 포기하고 싶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분이 사실 부양 의무 포기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글을 올리셨을까요? 똑같은 형제분들도 다른 형제분들은 다 연락 끊고 다 잠수 타버렸는데 왜 본인만 부양 의무를 다 합니까? 이분도 안 할 수 있다는 거 알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너무 여리고 안타까우니까 자기마저도 손을 놓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글을 올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이분의 자녀분들은 뭐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근데 제가 이분한테 또 말씀드립니다. 또 뭐 지난번 그 글 올렸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뭐야 요양 그 간병인만 450만에서 500만 원 들어가죠. 최소 400만 잡자고요. 거기다 병원비 100만 원 들어가죠. 100만에서 150 들어가요. 합치면 사실 아까 450, 150 더하면은 600까지 들어갑니다. 600에다 간식비 또 들어가거든요. 다 합치면 그냥 다 통틀어 600이라 치자고요. 이것만 600이 들어가요. 병원에 병원에 입원시킨 간병비인가 입원비만 600이 들어갑니다. 어떤 가정이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래요. 한 달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아니, 뭐 두 달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기약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감당을 할 수 있어요? 결론. 처음부터 초기에 알코올 중독 초기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알코올 해독 한약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숨겨주고 덮어주고 미루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전화 와서 이제 수요일 날 상담 예약하신 어떤 젊은 여자분도 계신데 이분도 자기가 여러 번 지금 강제 입원 당하고 자기가 병원 스스로도 입원했지만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했어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한방 치료를 해보겠다고 용기를 내서 전화했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강제 입원 제발 시키지 마세요. 강제 입원은 언제 시켜야 되냐면은 이미 너무 늦어서 흉기난동 방화 지금 이분처럼 흉기난동 방화 뭐 성폭행 그다음에 잦은 음주운전으로 사람들 다 다치게 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강제 입원 시켜야 됩니다. 그건 치료 목적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강제 입원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치료가 된다는 그런 망상하지 마세요. 그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냥 격리하는 겁니다. 격리. 그러니까 제발 초기에 알코올 해독 한약으로 치료하십시오. 왜 그렇게 알코올 해독 한약으로 치료하시냐 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알코올 중독은 정신병이 아니에요. 의지 부족 탓이 아니고요. 대물림 되는 유전병입니다. 어떤 유전병이냐면 알러지 같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술이 몸에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당뇨병이 뭐죠? 인슐린 생산이 어느 정도 되다가 이제 끊어져서 고갈돼 가지고 더 이상은 탄수화물을 섭취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아요. 알코올 중독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해독이 되는데 어느 나이가 들면서부터 알코올 분해 효소가 고갈이 되면서 알코올이 들어오면 해독이 안 돼요. 그 알코올이 바로 뇌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뇌를 가서 화가닥 뒤집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알러지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뇌에 피부나 코나 눈이 아니라 뇌에 발생하기 때문에 정신병처럼 보이는 거예요, 증상들이. 근데 이거 정신병 아닙니다. 이거 알러지예요, 알러지. 혹시 통풍이 뭔지 아세요? 통풍이 뭐냐면은 콩팥에 병이 오는 건데 드러나기는 관절에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관절에 막 빨갛게 붓고 땡땡 붓고 뭐 너무너무 아파서 막 까무러칠 정도로 아픕니다. 그게 통풍이잖아요. 발가락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게 관절 질환이 아니고 사실은 콩팥 질환이에요. 신장. 콩팥에 병이 생겨서 관절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치료를 관절을 치료하냐고요? 아니에요. 콩팥을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도 똑같습니다. 정신질환처럼 보이지만 정신병이 아니에요. 정신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간에서 해독이 돼야 되는데, 해독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거 뭐 당뇨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해독제를 복용하면 되는데, 양약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강제로 격리하는 겁니다. 술 못 먹게. 그럼 한 몇 달을 놔두면 술 못 먹잖아요. 몇 달 동안 저절로 해독이 서서히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 해독이 되는데 이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해독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입원시켜야 돼요. 하지만 다행인 게 뭐냐면 알코올 해독 한약이 있습니다. 알코올 해독 한약을 복용하면 금방 해독이 되기 때문에요. 금단 현상으로 한 2, 3일도 못 견디던 분들이 그냥 일주일 아무렇지도 않게 변틸 수가 있고요. 그게 2주, 3주, 4주 다 쭉 진행이 됩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냥 갈망감이나 금단 현상이 안 나타나요. 사라지는 겁니다. 해독이 되어서. 그래서 단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쉽게 단주하는 거고 건강은 보너스로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불면증, 우울증, 뭐 밥 못 먹는 거, 식은땀 흘리는 거, 뭐 손이 달달 떨리는 거, 꿈에서 악몽이 나타나는 거, 헛소리가 들리고 환청이 들리고 막 괜히 우울감이 막 오고 분노 조절 장애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황 장애 이런 거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보너스로 챙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는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보호자들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다 거짓 소문만 들어봤단 말이에요. 무조건 가둬야 된다. 정신병에 가둬야 된다. 약이 없다. 치료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그런 약이 있습니다. 치료가 됩니다. 이건 알러지 같은 거 얘기를 드려도 안 믿어요. 환자도 안 믿지만 보호자들이 사실은 더 안 믿어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전화로 문의만 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냥 치료를 안 해버려요. 설명을 다 듣고 이해는 다 됩니다. 이해는 다 되는데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거는 우리나라 방송에서 국가와 방송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가하고 방송에서 진실로 이거는 알러지입니다. 이거는 유전되는 유전병입니다.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아요. 입 다물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는 주류세를 얻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환자가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주류세를 얻기 위해서 입을 다물어 버리고 방송국은 술 회사로부터 술 광고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이 어디서 이 진실을 들을 수 있어요? 진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책들이 대부분 다 병원에서 쓴 책들이거든요. 병원에서 홍보용으로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90% 이상은 진실을 말해주는데 아주 결정적인 거 한 두세 가지를 진실을 말 안 해줍니다. 은근슬쩍 은근히 넘어가 버리고 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 정신병 아닌데 자꾸 정신병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다음 이거 의지 탓이 아닌데 자꾸 의지 부족해서 그렇다고 모든 것은 환자 책임이라고 환자한테 다 덤탱이 씌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 뭐 이런 것들. 술 한 잔 먹고 푹 자면 피곤이 풀린다. 스트레스가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 또 다른 건 얘기 뭐냐면 한 번에 끊어야 되거든요. 단번에 끊어야 되는데 단번에 끊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서서히 줄이다가 끊어보자. 이런 말들을 해줍니다. 이거 다 죽으란 얘기예요. 진짜입니다. 평생 VIP가 되어서 돈을 국가에다 헌납하고 병원에 들락날락거리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병원비 내다가 그러다 하늘나라 가란 얘기예요.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이런 말에. 이거 의지 탓도 아니고 정신병도 아닙니다. 대물림 되는 유전병이에요. 검증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환자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분들의 친인척을 조사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 환자가 많거나 또는 아예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알코올 중독은 술이 해독이 안 되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원래 술이 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억지로 참고 5년에서 15년 동안 술을 마셔서 걸리는 병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미 걸린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 아우 술이 안 받아서 못 먹겠어 하고 아예 술을 안 먹는 사람이거나 가족 가까운 친인척에 이 두 명이 두 부류가 계실 거예요. 아니면 억지로 지금도 참고 술을 마셔가는 중인 사람. 아직 알코올 중독도 아닌데 중독에 걸리기 전까지 계속 주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사람이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제 말을 믿기 못 하시면 그 환자 주변의 친인척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이건 의지 탓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코올 분해 효소가 생산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알코올 해독 한약으로 얼마든지 치료가 잘 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머리 위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좀 공부를 하시고 상담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 딱 보고 바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믿지를 않으세요. 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블로그, 유튜브를 좀 보신 다음에 치료 마음의 결정이 좀 되시면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시면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전화가 오시긴 하는데 그래도 못 믿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그냥 전화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공부를 좀 하시고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